이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능을 치실 때까지 전달하는 내용은 A4 용지로 따졌을 때 3장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3개를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맞아, 그렇지 정도로 넘기시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오를 수가 없어요. 국어는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정말 내가 바꾸겠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 확고하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악착같이 붙었을 때 겨우겨우 바뀌어요. 겨우겨우. 이해가? 이거는 제가 정말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국어라는 거를 접할 때 누구나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어느 정도만 되면?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만 되면 한국어를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온 거야. 지금 여기 계신 예비 고3들처럼. 근데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단순히 한글을 읽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글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냐는 맥락으로 바꾸면 요 능력은 부족한 학생들이 전체 수험생의 절반 이상이야. 왜? 만약에 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어 성적이 나쁠 수가 없어. 특히나 지금 수능에서는 내가 글 읽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하면 사전에 깔아야 되는 베이스가 없어서 틀릴 만한 문제는 냉정하게 말해서 언어화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 문법 문제 6문제예요. 그마저도 사실 글 읽는 능력이 좀 높은 친구들은 내가 문법적 지식이 좀 없다손 하더라도 주어진 걸 가지고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서 접근한다고 보면은 6문제가 채 안 될 거야. 순수하게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이해가? 근데 어때? 수험생들 중에는 깔리고 깔린 게 80점 이하인 학생들이잖아. 그 말은 글을 똑바로, 글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는 능력을 못 가지는 수험생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찍 글을 읽기 시작하고 나서부턴 일정 기간 동안 글을 읽고 뭘 하면서 조금씩 독해력이라는 게 상승을 한다고. 문제는 그렇게 상승하던 독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 제가 맨날 예로 드는 젓가락질 같은 거예요. 젓가락질을 하나도 못할 때는 젓가락질을 막 배웠어. 막 뽀로로 젓가락 같은 걸로 젓가락질을 열심히 배웠다고 훈련을 했어. 원래는 하나도 똑바로 젓가락도 못 움직였는데 내가 젓가락질 좀 배우고 나니까 젓가락질이 돼. 그래서 밥도 좀 먹고 뭣도 먹고 두부도 집을 수 있고 해.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매일매일 밥 3끼 먹고 간식 먹는다고 젓가락질이 계속 늘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젓가락질 한지 거의 막 한 10년씩 됐으니까 챔피언십 나가고 이래? 뭐든 다 집냐 니네? 안 늘지. 젓가락질은요, 못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굳은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못함이라는 게 있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엄마 아빠는 묵을 잘 집는데 애는 못 집어. 혹은 반대인 집들도 있어. 애기가 젓가락질을 잘 배우고 소근육 발달이 잘 돼서 묵을 잘 집는데 엄마 아빠 중에 젓가락질 잘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젓가락질을 한 해 못한 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든지 적정 수준, 내가 사는데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수준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 능력이 발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그렇게 쓰다가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가락에 힘이 좀 부족해지고 신경이 둔해지면 그때부터는 젓가락질이 떨어지겠지. 즉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어느 순간 배워가지고 확 늘고 나서부터는 이후에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그냥 줄어들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국어라는 게 한국어가 모국어인 여러분들한테 글읽기 능력이라는 게 타게 간다고. 이거랑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쉬운 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간판 읽고 대화하고 책 봤을 때 막 크게 난이도가 높은 글이 아니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뭐 이 정도라고. 문제는 수능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치는 한 이 정도쯤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알아서 내가 이 시간이 메꿔주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내내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꾸고 싶으시면 의식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 왜? 젓가락질이랑 똑같으니까. 단순히 맨날 내가 밥을 먹는 것만으로는, 김치를 집고 밥알을 집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내가 시간을 내서 내 젓가락질을 교정해가면서 그 젓가락질에 필요한 손가락에 들어가는 근육을 훈련을 해서 걔를 강화시킴으로써 내가 쌀알을 집든 콩을 집든 신경을 써서 집으려는 행위가 여러 번 반복이 될 때 걔네들을 내가 잘 집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국어 문장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이 담기는 의미, 특히나 수능에 필요한 평가원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변별력으로 작용하는 정도의 글을 읽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부단히 내가 날려 읽지 않고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봐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의식적으로 많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능력이 상승하지 않아요. 괜히 집을 팔아도 성적이 안 오른다라는 말이 붙는 게 아니야. 국어가 내가 의식적으로 많이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 냅다 푸는 거지. 맷땡비 이런 거. 맷땡비만 냅다 풀고 마더텅 계속 풀어요. 기출 뭐 분석이 중요하댔어요. 회독이 중요하댔어요. 기출문제 2번만 뽑아서 풀어봐. 3번째 풀려고 보면 몇 년도 몇 번 문제를 보면 답이 기억이 나고 근거가 어디 있는지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또 풀면은 뭐가 좋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그냥 단순히 내가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내 실력이 올라있네? 그러지 않아요. 잘 아시겠죠?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한 게 국어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만만하게 보는 과목이잖아. 제일 성적이 눈에 띄게 도드라지게 티가 나지 않는 과목도 국어야. 보통 이제 저랑 수업을 하는 학생들 중에는 막 7, 8, 9등급들은 없어요. 보통 그죠? 그럼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면 7, 8, 9가 안 나와. 국어는. 그래서 너네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완전 쉣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엄청난 착각인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의식적으로 내가 글 읽는 습관이든 내가 의미를 파악하는 거든 만들어 주려고 노력해야 돼. 전처럼 안 읽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오케이? 좋아요. 잔소리였어요.